청주 흥덕구 판세 분석 누가 뛰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도종환 의원께서 이제 3선이신데 성장 동력의 그 엔진을 계속적으로 좀 뜨겁게 이분이 제일 잘하는 곳이 정치판이 아니라 결국은 문학계다. 시인의 감성, 시인의 따뜻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유권자한테 접근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이 은둔형 정치인이다. 필요한 곳에 달려가고 하는 것들은 전혀 손색이 없어졌다.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5분이 네. 과연 그 양심이 있느냐, 말씀을 해주시면 5분의 제가 좀 양심이 대변하겠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선거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의 면면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색채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주 흥덕구 판세 분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김법기, 이상식 전직 두 충북 도의원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들의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두 분을 다시 제작진이 모신 거 보면. 예. 이상식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난주에 노영민 실장님 방어하느냐고 진땀 좀 빼셨는데. 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유 있게 뭐 따로 준비한 전략이 있으신지. 네, 뭐 오늘은 제가 창의일 것 같아서요. 예. 그래요? 역할을 좀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방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청주 흥덕구 판세 분석 누가 뛰나입니다. 흥덕구는 국힘에서는 굉장히 후보들이 여러 명 계셔서 우선 민주당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종환 현 의원이 지금 3선을 지내고 있고 4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예비 후보들에 대한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네요. 네, 현재 흥덕구 민주당에는 뭐 다른 후보들은 뭐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도종환 의원께서 이제 3선이신데 예. 처음은 이제 비례대표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국 단위에 이제 일을 하셨고 예. 지역에 이제 봉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한 건 이제 재선인데 이번에 좀 3선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펼쳐놓으셨던 일들 그리고 이제 청주가 아무래도 청주의 서부권이 이제 성장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부권 흥덕구인데 예. 그래서 성장 동력의 엔진을 계속적으로 좀 뜨겁게 한번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쪽에서는 출마 지금 계획이 얘기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힘은 지금 난립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아마 있는데. 도내 8개 선거구 중에서 예. 국민의힘 후보 예비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제일 것 같습니다. 많아요? 예. 한 분 한 분 평가까지는 어려워도 어떤 분들이 지금 소개만 거론되고 좀 개체가 있는지. 워낙 예. 많아갖고 예. 5분이신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김정보 이제 오늘 부르다 전 흥덕 당협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9년생이고 예. 충북 도의원을 하셨고 지난 대선 이후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그 평이 예, 있고 그렇고. 10명의 이제 시도위원을 배출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11월 27일인가요? 그 당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아하,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전 부사장님이신데 예.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 특별 자문위원장. 자문위원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각종 시사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해서 예,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태영 전 도당위원장. 전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2016년도에 흥덕구에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했던 그래서 경험이 이제 있고. 지난 21대 총선 때는 예. 아마 서울, 강서, 을에서 공천시청을 했다가 그때도 이제 전략공천에 밀려서 예. 공천이 안 됐고 그때 마침 전략공천에 밀렸던 저기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그러셨군요. 그때 예. 이제 출마를 했던 걸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육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의원 이제 그만두셨다. 도의원을 사퇴를 했는데 우리 앞에 나온 우리 이상식 의원이랑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이 경쟁을 했던 예.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젊은 패기로다가 의원직 사퇴를 하고서 이번에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학도 오, 예. 전 차관. 중기부 차관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2년생인데 청주 출신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도의
그 경제 수석 보좌관이라는 자리로다가 해서 사급 대우를 받는 자리인데 그러셨군요. 차관 출신이 파격적으로 임용이 됐다고 해서 많은 화제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뭐 사퇴를 하고서 예비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감록, 을박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면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뒷부분에 좀 더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현재까지는 5분의 예비 주자가 국힘에서는 흥덕구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선 상황. 진보당에서도 한 분이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명주 그 저기 진보당 충북도당의 위원장이죠. 그 지난 선거에도 그 청원구에 출마해서 좀 아쉽지만 사실 그 1.6%인가요? 이렇게 좀 얻고 좀 낙선을 하셨는데 그 굉장히 그 좀 정치적인 활동이나 그리고 그 이분의 좀 선명성이나 진정성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뭐 인정할 수 있고 좋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그 정당이 갖는 한계성, 유권자의 소통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그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저 이명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청주 내려와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그 거리 현수막 그래서 이명주 그 위원장이 아마 제일 그 현수막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는 또 어떤 역할과 결과를 받아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질문을 어떤 분에게 좀 먼저 여쭤볼까 하다가 우리 김법기 의원님에게 먼저 여쭤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 흥덕 선거구에 총선 예비 주자 후보자들이 많이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라고 출사표를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치는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의 험지라고 했던 흥덕구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례로 이겼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뭐 도지사 시장 선거에서 10% 이상 흥덕구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그 저희 정치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흥덕구가 변했다 나름대로 해서 많이 지금 후보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사선 도전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힘 입장에서는 도종환 의원께서 사선이 되면 안 되는 핵심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만. 그동안 흥덕구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년 동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주시 인구가 88만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흥덕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3%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너무 침체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침체됐다. 그 지역 주민들의 또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교사 출신이고 국문학을 전공하셨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보급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일 잘하는 곳이 정치판이 아니라 결국은 문학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는 우리 국보급 시인이 그쪽 가서 활동을 하시는 게 본인이 낫지 않느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으로 가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결국에 결말은 그렇지만 과정은 굉장히 또 이게 좋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 이제 좀 바로 잡을 거는 이제 4선 도전이라고 하시지만 이제 지역구에서는 3선 도전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민과 아직 소통에 해야 될 일들은 좀 더 남아 있다. 제가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종환 의원 일부 평인데 이분이 은둔형 정치인이다. 뭐 지역구 활동 이렇게 보면 일부에서 얘기하시고 행사나 이런 데서 제가 얼굴 뵌 지가 딱 2번인가 이렇게 한번 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흥덕구에서 출마를 안 하실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너무 활동을 안 하시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일부러 좀 그 프레임을 씌우시려고 그러시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프레임이 아니라 거리에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어느 정치인이든지 다 그 똑같은 그 평을 받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뭔가 그 필요한 곳에 달려가고 하는 것들은 전혀 손색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그 시인의 정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기존의 전문가 그룹들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정치를 또다시 변화시키고 그 변화 속에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인의 감성, 시인의 따뜻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유권자한테 접근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흥덕구가 어떻게 보면 전국의 중심지 충북 아닙니까? 충북의 중심지가 사실 흥덕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을 X축으로 봤을 때 지금 흥덕구에 오송 KTX 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흥덕구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을 쓰고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보다는 경제적으로다가 그리고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서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예.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분이 지금 적임자다. 아니, 그거는- 시대적인 요구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굉장히 겁니다. 좀 그 시대적인 그 정치적인 착오이신 것 같은데요. 아하, 자, 착오다. 어떤 거를 누가 했으니까 뭐 그 거기에 조금이라도 걸맞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 뭐 그 김동원 그 아시아투데이 부사장님은 언론계로 다시 복귀하셔야 되고요. 우리 김정국 이사장님은 또 저 금융계로 다시 복귀하셔야 되고 정말 흥덕구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발전이 굉장히 눈부시게 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흥덕이 정체되어졌다 이 말에는 흥덕구 주민들조차도 그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도정환 의원께서 반드시 사선 도전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십니까? 네, 그 아까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굉장히 변화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흥덕구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그 변화 발전과 함께했던 그리고 그 동력과 함께했던 그분들이 연속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렇군요. 지금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두 겁니다. 분께서 말씀하시는 논조의 방향은 극명합니다. 변화와 발전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변화와 발전이 지금 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속 페달을 더 밟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김법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구민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정치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정치인들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그 양심이 뭐냐면 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아하. 아니면 그 능력이 개인적으로 있는지 그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요. 예. 그 양심이 전제되어진 분들이 그 주민을 대표해서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저는 그 좀 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국민의힘 그 흥덕구에 그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5분이 네. 과연 그 양심이 있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과감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싶습니다. 해주시면 5분의 제가 좀 양심이 대변하겠습니다. 없다고요? 처음에 이제 그 정치 경험이 많았던 출마 경험이 많았던 송태영 후보죠. 출마 자, 경험이. 2008년, 2016년 이렇게 두 번을 여기 흥덕구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과감히 그렇게 그 출사표를 던지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 예. 가출을 합니다. 아하, 어디로요? 네. 그 서울 강서구 을이죠. 강서구 을에 지역으로. 2020년도에 그쪽도 가출을 해서 거기서 출마를 하신다고 하셔요. 공천 신청을 자, 했었죠. 이게 정치인은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심이 제가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도 양심인데, 자, 그동안 소통하던 분들을 잠시 버려두고 아하. 본인이 여기 가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하. 하고 전혀 자기하고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활동 공간에 맞지 않은 이 공간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공천에서 실패하고 또 다시 내려옵니다. 아하. 자, 그럼 가출이 과연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느냐?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오락가락한 시간이었다. 자, 이렇게 판단하죠. 자, 송태영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두 번 낙선을 하다 보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고 네네. 이분이 또 당 사무처 출신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예. 또 지난 그 대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진출을 해보려고 가능성이 노력을 있을 것이다.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그 정치적인 자산을 예. 우리 흥덕구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 아,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네. 과정이 네. 그 유권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개운치 않다. 뭐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이제 어제까지 당협위원장 맡으셨던 그 김정복 위원장님. 예, 전 당협위원장. 네, 뭐 그 저도 잘 알고 예. 뭐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존경하는 그 예. 지역의 어른이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도의원 그 오래전에 한번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흥덕새마을금고 이제 이사장을 3선인가 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좀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과거에 어쨌든 그 활동 공간인 그 흥덕구의 일부 지역에 좀 국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좀 그 정치적인 확장성도 좀 부족했고 예. 그 확장성이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의 소통이 부족했다. 아하.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동안에도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그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그 좀 도지사와 시장과 소통하면서 지역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양심의 부분에 좀 걸린다 이렇게 볼 수 그 있고요. 부분은 이제 우리 김정국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입문하면서 그 밑바닥 정서를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고 지역에서 이제 한 50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서 우리 흥덕구가 어떻게 그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선거 때마다 이제 공천을 신청을 했었고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우택 의원이 흥덕구로 오면서 가시면서 그 당을 위해서 본인이 선당 후사를 하겠다 해서 제일 먼저 그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주면서 그 선거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한테 높이 평가가 됐고 그래서 당협위원장 활동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분도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해서 요번에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공천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우택 의원이 이쪽에 그 넘어오셨을 때도 뭐 그 쿨하게 뭐 이제 그 포기해 주셨다는데 사실 그것도 일정 정도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그 과정은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면 내부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때 당시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시절에 우리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사실 당내에서 어려웠었거든요. 뭐 각종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뭐좀 방송 때보다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방어하는 입장이라. 자 그럼 또 한 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 분 더 추가. 자 우리 그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그 부사장님이신데. 저 이분한테는 뭐 그 이분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서 뭐라고 이렇게 평하기가 좀 그 제 양심에 좀 그 거리낌은 있는데 그 공약을 보면 지금 이제 그 프랭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들. 그 다른 후보들은 보면은 뭐 그 변화되는 흥동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일단은 포괄적인 이런 슬로건을 택했는데 우리 김동원 후보님은 구체적인 이제 슬로건이 나와 있어요. 삼성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삼성유치가 거기서 이제 언젠가 또 말씀하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특정을 지었는데 특정을 지은 이후에 한동안 그에 대한 실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유권자가 볼 수 있는 이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 부분은 좀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충북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몇 년 전에 했었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의약품 위탁 생산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뭐 연구 개발도 많이 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속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공장의 입장에서도 이 그 먼 거리에 그 청주까지 내려오는 걸 힘들고 청주에서도 오송이라는 데 그만한 부지를 주기가 지금 그 마땅치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줘야지만 된다. 김동원 후보가 삼성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경제부 기자로다가 많이 활동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지금 대기업의 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배 후배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삼성에도 본인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그 나름대로 해당 부지를 좀 찾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가능할 것이다. 노력을 충분히 해볼 저는 것이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가들이 볼 때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저 공약이 지금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그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맞겠느냐라는 비관적인 게 많고 이게 아까 이제 삼성 출신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랑하는 게 언론계에 몸담는데 3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지금 연세로 비교해 보면 30년을 빼거나 언론계 경력 30년 빼고 나면 그럼 삼성에 1년이나 있으셨을까 하는 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 사실 이게 그 시간을 역순위로 해보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면 한 2, 3년 근무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 정도의 경험으로 과연 큰 기업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가 쌓여 있을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디테일합니다. 지금 디테일해요. 아까 이제 그 예비 후보 중에 우리 김학도 전 차관이죠. 사실상은 가장 최종 직종을 부른다고 하면 그 충청북도 경제수석 보좌관. 그 충청북도 보좌관이죠. 자, 차관까지 하고, 자, 그 차관까지 한 사람이 도에 이제 4급으로 내려올 때 말들도 많았어요. 자, 그럼 말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그 경륜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 구애치 않겠다. 뭐 이런 그 뜻으로 이제 4급에 이제 내려왔어요. 굉장히 의아했지만 자,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총선 나온다고 해서. 자, 4개월 만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상 4개월 만에요. 업무 파악도 다 못한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자, 먹튀죠. 자, 그리고 그 프랜카드에 보니까 충북의 경제 엔진을 바꾸겠습니다. 자, 엔진을 일단 충북 도에서 다 꺼뜨리고 지금 나오신 분이 무슨 또 경제 엔진을 바꾸겠다. 자, 이건 먹튀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야, 이건 정말 먹튀다. 자기 그 공백기를 그냥 저렇게 다 채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좀 저는 또 하나는 지방의원이 더 저희 큰 정치, 국회 정치에 진출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응원하고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는 뭐냐면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권자들, 주민들 간의 그 소통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충분한 공감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이웃기 도의원 또 다시 그 임기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응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분이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정치인이다 하면 저는 응원드리겠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유권자 동의 수준이 낮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에 도전함으로써 그 본인이 4년을 약속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2년도 안 돼서 이제 그 중도 하차한. 자, 이런 것들도 과연 또 먹튀다라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먹튀다. 이거. 우리 김학도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제2대 중소벤처 그 기업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까지 하신 다음에 지금 충청북도 경제수석보좌관 결국은 지방 별정직 4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차관을 하셔갖고 과연 그 4급 보좌관으로다가 이게 올 수 있는 저희가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진정성에 대해서 본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발전하겠다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인사용 그럼 선거용으로 다 먹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김학도 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다가 그동안 준비가 없었고 당원들한테도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2월 말에 이제 입당을 하면서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이런 논란들은 본인이 그 차관 출신이고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들을 과연 유권자들한테 얼만큼 어필을 하면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1차 관문이 9천의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당원이나 일반 여론에서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이육기 전 도의원에 대한 질의도 일반 시민들이 따갑게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1년 6개월 정도 해놓고 지금 주민들과의 뜻을 저버리고 총선행으로 말을 바꿔탄 격인데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물론 당내에서도 이런 그 비판의 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뭐 활동한 적이 아니라 그 하이닉스에서 이제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차출이 돼서 출마를 했는데 많은 언론이나 주변에서도 우려가 되는 게 결국 저희 도의원 하라고 뽑아줬는데 4개월 동안 의정활동 안 할 거 아니냐, 또 선거운동 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청주시 상당구 시정 보궐선거 때 보니까 6억 2천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다 그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 이런 리스크를 안고 본인이 출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도 이욱 의원이 결국은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은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당의 얘기지만 그래도 아니, 저희는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후보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하느냐인데 당내에서 어떠한 올바른 경선이나 여러분들이 그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건 맞습니다.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뭐 출신 인사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설도 있어서 이게 요 부분 그거는 일종의 설이고 지역 고사가들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뭐 지금 전국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우리 국힘에서는 수도권, 경기도 이쪽에서 사실 지난 선거 때 뭐 서울 같은 경우 49석 중에 8석밖에 못 차지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이 121석이라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100%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그 국민들 정서에서 보면 대통령실 출신이 과연 인기가 있느냐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신 분들 그리고 유권자하고 그나마 만났던 이분들한테 기대를 거는 게 낫지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면 오히려 저는 뭐 더 불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요 국힘 경선에서 잘못 두신 분들이 제3지대로 갈 가능성.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출마를 못 합니다. 다만 이제 컷오프 당하신 분들은 탈당을 해서 뭐 무소속 출마라든가 신당으로 갈 여지가 있는데 예. 지금 저희 국힘 5분의 그 면면을 보면 예. 이분들이 신당 가서 무슨 뭐 거기서 공천받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뭐 양심이 많이 기우라고 없으신 생각합니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날카롭게. 아니 지난 총선을 분석해 보면 네. 사실 흥덕구가 예.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네네. 사실 좋은 기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때 보수, 특히 네. 이제 송태영, 김준환 변호사가 예. 서로 경합을 하면서 보수표가 분열이 되면서 그렇죠. 노영민 의원한테 또 그 당선의 기회를 예, 줬던 예. 그런 쓰라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힘의 제일 그 현안적인 문제는 경선을 통해서 과연 후보들이 과연 승복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갖고 과연 이쪽에서 총선에 임해서 예.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종 아마도 결선도 궁금하지만 결선 가기 전에 지금 국힘에서는 어떤 분이 당내 경선에서 흥덕의 주자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궁금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오늘 두 분 모시고 흥덕구 판세 분석도 해보고 논란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봤는데 과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은 또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뭐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법기 의원님. 제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또 목소리가 또 흥덕구가 무거우셨습니다. 예.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총흥덕구가 이런 말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로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후보들의 면면, 경력, 학력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회자되던 사자성어인데요. 네. 파사현정이라고 있습니다. 파사현정. 네. 좀 그 사악한 것을 부수고 이제 그 좀 바른 것을 좀 드러낸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그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이 검사 정권에 대해서 좀 심판하고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좀 정치가 갖는 순기능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 고인물은 썩는다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이 말씀을 또 명심하면 아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 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리얼토크 한 판!